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관피아 비리 입법 로비에 연루된 국회의원 5명, 그중에서 새누리당 2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모두 3명의 국회의원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방탄국회를 하루 앞두고 결국 구치소로 무거운 발길을 옮겨야 했는데요.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구속된 의원에 대해서 비호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방탄국회 소집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야당은 야당을 겨냥한 짜맞추기 표적 수사였다면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이래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을 정조준한 입법 로비 검찰 수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치권을 정조준한 입법 로비 검찰 수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그리고 8월 28일 공연되는 연극 몽키 열전 관람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선거를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요정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생활금융.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내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한 주간의 뉴스를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윗클릭 키워드. 네, 뉴스 정면 승부 1부 매주 금요일은 위클리 키워드로 시작하지요. 네,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는 뭐로 잡으면 좋을까요? 단식입니다. 단식. 네. 네. 지금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면서 오늘로 단식 40일째를 맞았죠. 김용호 씨. 계속된 단식으로 체중이 40kg대로 빠지고 두통과 어지러움, 혈압과 혈당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오늘 오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미음으로 된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는 오보로 밝혀졌고요. 김용호 씨는 현재도 그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식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움도 거부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의 동조 단식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금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나흘째 동조 단식을 하고 있죠. 예. 문 의원은 지난 19일 김 씨의 단식을 만류했지만 김 씨가 거절하자 서울 광화문 광장 유가족 천막에서 동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문 의원뿐만 아니고 통합진보당 의원들 또 정의당 의원들 또 조의원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 또 여기에 김종철 동아투위원장, 이상호 기자, 박재동 하백, 봉준호 감독 등 정치인들 또 시민들 각종 단체 소속 회원들도 지금 릴레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릴레이 단식 투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야의 모두의 정치적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용호 씨는 죽어도 좋다.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김용호 씨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동조 단식이 지속적으로 이제 퍼져가면 정치권에서 당연히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가
이제 이 문제를 여야가 해결할 문제라고 조금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단식 투쟁이 이렇게 릴레이로 계속된다면 사태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 해결의 키는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단식 투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네. 과거에는 뭐 극한 투쟁 대결이 많았으니까요, 여야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뭐 김영삼, 김대중 전직 대통령이 단식 투쟁을 많이 해서 하셨죠. 그 YS는 그 신군부에 강제로 정계 은퇴를 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 3주년이 되는 1983년 5월 18일에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민주화 5강 이걸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단식 투쟁을 들어갔는데 23일이나 단식 투쟁을 했었죠. 그래서 이 김영삼의 단식 투쟁으로 당시에 사이가 조금 틀어졌다고 했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다시 힘을 합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당이 창당하게 되는데 시민당이 창당함으로써 그동안 이제 어용야당이었다. 뭐 여당 내의 야당이었다고 하는 민한당이 해체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1990년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단식 투쟁을 감행했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 단식을 했습니다. 결국 노태우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었는데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DJ의 단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김용호 씨의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으로 잡아볼까요? 네, 두 번째 핫 키워드는 바로 명량입니다. 명량. 네. 네. 1,5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죠. 네. 1,000억의 매출 신화를 남겼다 그러는데 날마다 기록을 세우고 있는 영화 명량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뭐 역대 최단, 역대 최다, 네. 역대 최초 이런 그 영화의 모든 흥행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 흥행 수입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상당 기간 명량의 기록을 깰 영화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데 네. 강 변호사님 보셨는지 봤죠? 봤죠. 대만에가 쫓아가서 봤죠. 네. 그런데 네. 이렇게 명량이 대박을 칠 거라고 예상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이유가 뭔지 그렇습니다.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는 반반이었었거든요. 네. 성공한다 실패한다 반반이었는데 이렇게 성공한 이유를 전문가들은 영화적인 힘뿐만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힘 더불어 사회 현상이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15세 이상 관람 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영화가 흥행할 수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특히 또 이순신이라는 영웅 마케팅은 현재 그 정치, 경제, 뭐 안보 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이순신이라는 구국의 영웅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했다. 그래서 이순신 그 리더십을 많은 분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흥행 기록에 있어서는 대성공인데요. 네.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별로 별로 훌륭하지 않다. 뭐 이렇게 평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로 뭐 트위터에서 논쟁도 일고 했는데요. 네. 그 국수주의 감성을 이끌어냈고 전투씬도 수준급 또 CG도 상당히 훌륭했다. 이런 반면에 서사, 즉 줄거리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야 그 이순신이 누군지 알고 있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몰입될 수 있었고 배역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순신이 누군지 몰랐을 때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올지, 이 영화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 조금 의문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영웅이 없는 시대에 영웅을 바라는 이순신 마케팅에 너무 치중했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네. 또한 그 이순신 역을 맡은 최민식 씨를 제외하면 다른 배우들의 캐릭터 이걸 전혀 살리지 못했다. 이런 박한 평가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영화를 보면 말이죠. 전쟁씬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참 그거 보다 보면 영화 끝나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전쟁씬을 다뤘었죠. 거기에 무슨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뭐 엄청난 또 무슨 연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사람을 쏙 빠지게 만드는. 네. 눈물 흘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대기업 미루주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 독점에 의한 만들어진 흥행이 아니냐 또 이런 논란까지 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게 CJ가 배급을 담당했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각 영화관 스크린은 거의 명량이 차지했습니다. 일례로 같은 시기에 개봉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하루에 딱 한 번만 상영했고요. 나머지 스크린은 모두가 명량이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관객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이 때문에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뺏어갔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무슨 다른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는 분이 많으면 또 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예. 시장 경제 논리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런데 뭐 자리가 없어서 못 봤다 그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영화의 흥행이 어디까지 갈지 그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가 배급을 담당해서 아주 영화관을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여튼 영화는 좋은 영화였어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막 20분 됐습니다. 6시 20분입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역시 금요일 퇴근길 닿습니다. 곳곳에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특히 서부안선도로의 경우는 양방향에서 전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 할인 아들목에서 영동대교까지 쭉 정체인데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잠실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자유로 방화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강변북로 동호대교까지 쭉 정체가 되고요.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청담대교부터 양화대교 지날 때까지 여의도권 통과하는 데까지 쭉 속도가 떨어집니다. 남부순환도는 오륜아들목에서 서부트럭 터미널 쪽으로 차량이 밀리고요. 반대편으로는 봉천역에서 낙성대역까지 서행이 되는데 이 주변에 반포대로가 강남터미널 고가차도에서 서울 성모병원 쪽으로 시속 20-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 반대편으로는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용호 씨가 오늘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몸 상태가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유민이 아빠 김용호 씨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목숨을 건 단식. 벌써 40일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씨 주치의를 담당하신 동부병원 내과 과장 이보라 선생님 연결해서 현재 상태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병원에 이송 막 된 순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 어제 밤 동안에 계속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예. 네, 뭐 가슴 답답함, 두통 이런 증상이 지속되었다가 네. 새벽에 이제 체크해 봤을 때 혈압이 90에 60 정도로 매우 낮고 맥박도 좀 빠르고 예. 혈당이 56 이렇게 체크가 되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송을 하자고 강력하게 계속 권유를 드렸고 그래서 이 병원을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단식을 오래 하시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까? 예, 단식을 39일, 40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서서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는 8월 20일 날 오전에 박영선 의원과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이렇게 흥분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 낮에는 또 대통령 면담 신청서 그걸 접수하려고 청와대로 가다가 경찰이 막아서면서 그 앞에서 한 2시간 가량을 이렇게 대치하고 막 이렇게 몸싸움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더 급속히 이제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상태는? 지금은 아까 아침보다는 혈압이나 맥박 이런 거는 많이 안정은 되셨는데 두통은 계속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계시고 가슴 답답함 이런 건 호흡곤란 이런 거는 조금 나아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미음 같은 것을 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제 수액 치료와 그다음에 비타민 전해질 이런 거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셨기 때문에 점심부터 미음 복식의 가장 첫 단계로 아주 묵은 미음부터 시작해서 제공을 했는데 안 드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점심 저녁 지금 다 식사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양 보충은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수액하고 예, 소액만 지금 수액만 들어가고 수액이랑 그런 비타민이 섞인 그런 수액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까? 네, 사실 또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농도에 제한이 있고 또 양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효율적이고 또 부작용도 있어서요. 네, 하루빨리 입으로 영양 공급을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그걸 거부하고 계셔서 저도 좀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옆에는 누가 지금 계시나요? 지금 옆에는 이제 같은 유가족 대책위 분들이랑 그다음에 변호사분이랑 이렇게 같이 계십니다. 네. 근데 이분들께서 계속 이제 미움이라도 좀 드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군요. 예, 유가족 대책위에서는 계속 드실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고 계시고 오전 내내 문재인 의원도 같이 오셔가지고 건의하셨고 아까 점심시간에는 박원순 시장님도 잠깐 다녀가셨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안 드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예. 어떻게 이 링거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미용 광화문에 계실 때보다는 그래도 수익이라도 맞으니까 조금 낫긴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고 빨리 식사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안 드시면 어떻게 아주 위험해지는군요. 지금도 막 근육이 많이 소진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서서히 진행을 할 거고 몸 안에 그런 여러 가지 대사 작용도 계속 느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생명의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죠. 네. 그 영양 보충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 지방 내장 지방 같은 것을 이제 소모를 하게 된다면서요? 네.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바닥이 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외부에서 공급이 안 되면 이 생체 내에서는 그 에너지가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은 그게 다 고갈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낮에 잠깐 이제 언론에서 말이죠. 미음을 드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병원에서 제공은 됐지만 드시도록 이제 병원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병원 식사 그리고 치료 시기로 미음이 제공이 되었는데 드시지 않았습니다. 네, 제공됐다는 얘기가 이제 오보가 된 거였는데요. 그걸 지금까지도 이제 거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의식은 있으시고요. 의식은 명료하신데 이제 계속 좀 잠을 주무시고 깨우면은 말씀하시고 그런 거는 다 가능하신데 좀 계속 주무시려고 하고 이제 좀 쉬고 싶어 하시고 그렇습니다. 잠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선.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김용호 씨 가족분들도 와 계신가요? 김용호 씨의 형수님 그렇게 아까 다녀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가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다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만나본 몇 분들은요, 이제 유가족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런 분들을, 목, 어깨, 허리, 다리 이런 데 통증, 이런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거 많이 호소하시고, 그다음에 만성 피로감, 두통 이런 증상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팽목항에서 이제 젖은 옷, 젖은 신발을 신고 이제 여러 날을 거기서 막 보내신 이후로 피부 질환도 좀 많이 있으시고. 피부 질환도. 네, 그리고 당뇨, 간염 이런 기저 질환이 있으셨던 분이 그런 질환이 또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 가족을 잃거나라고 하면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참 힐링이 필요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위로받거나 하시지는 못하는 상태잖아요. 계속 이렇게 농성이나 단식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시고 하니까. 그 초기에 정부나 아니면 이제 의료계 쪽에서 이제 정신과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심리 상담, 정신 상담, 그다음에 PTSD
네, 그런 거에 대한 상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했었는데요. 사실 유가족 분들은 그런 걸 원치를 않으십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힐링은 네. 함께 이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싸워주고 네. 이분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이것이 힐링이지 네. 정신 상담을 하고 심리 상담을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큰일을 당하신 가족들은 뭐 백약이 뭐 무효라고 말이죠. 네, 어떤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시죠. 네. 충격적인 상황을 당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럴 때는 주변에서들 어떻게 해 주셔야 될까요? 주변에서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지지해주고 그리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함께 이제 이 진료를 하고 있는 거고 예, 많은 분들이 국민분들이 할 수 있는 네. 본인의 능력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관심과 뭐 참여를 해주신다면은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씨가 미움이라도 드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정치권이 빨리 특별법 통과시키는 겁니까? 본인은 계속 한결같이 그렇게 주장하십니다. 특별법 통과시켜라. 네, 예, 맞습니다. 통과시키면 그 시간부터 미움을 드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잠을 주무시고 나서 가끔 눈을 깨면 말씀을 예. 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상에 대해 주로 물어보는데 그 예. 증상에 대한 대답, 네. 아프시냐, 뭐 어떠냐,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해 간단히 이렇게 대답을 하고. 네, 본인이 그런 말씀 답변은 이제 충분히 하시네요. 아직까지는.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신데, 만일에, 실례 말씀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의식을 잃으시거나라고 하게 되면, 네. 이 강제로 이렇게 뭘 더 영향을 흡수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의식을 잃으시게 된다면, 예. 뭐 의식을 잃게 된 그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고, 칼로리 공급은, 일단은 본인이 만약에 의식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온다면은 생명 유지 치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은 본인의 의지를 이제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의사의 판단으로 영양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김용호 씨께 마음을 좀 돌리실 수 있도록 또 간곡하게 말씀을 계속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제가 하는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정치권이 됐든 국민 여러분이 됐든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김용호 씨를 가까이서 봤을 때, 제가 느낀 느낌은 이제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분인데, 근데 지금 이분이 그 딸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자 40일간 단식하고 대통령을 만나겠다면 이제 청와대를 수차례 방문하고 이렇게 또 평범하지만 또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숨겨진 무서운 저항의 의지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그런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김용호 씨의 주치의시죠. 이보라 전문의 이보라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뜨려 바로 마시는 앰플 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뜨거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정치권을 정조준한 입법 로비 검찰 수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의 감대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치권을 정조준한 입법 로비 검찰 수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0063번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법을 만드는 정치인의 불법은 엄벌로 다스려야 대한민국 법이 바로 서는 게 아닐까요? 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셔도 됩니다. 초청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문화 선물을 드리는 날이죠. 연극 만파식적 도난 사건의 전말 관람권을 드리는 깜짝 퀴즈가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추가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시모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아이스버킷 챌린지. 요 며칠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에 계속 오르는 말인데요. 스타들이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이게 바로 루게릭 환자를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라고 하는군요. 해외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에서 가수 현 씨로 인해서 국내 유명 인사들이 동참하면서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루게릭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승일 희망재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가수 현 씨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인 정혜영 씨도 안녕하시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거 얼음물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근데 네. 현 씨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참여하시게 되셨나요? 가수 팀이 미국 친구로부터, 지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가수 팀이 또 저를 지목을 했고요. 네. 근데 그쯤에 제가 이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알아갖고, 이거를 우리나라 루게릭병, 지금 요양병원을 건립하려고 희망재단을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한국하고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마침 또 가수팀한테 지목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거기 어디 계세요? 아이들 우는 소리가 아주 참 좋게 들리는데. 네, 아이들하고 지금 같이 있어갖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시구나. 어디 바람 쐬러 나가셨어요? 네, 아이들하고 같이 바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루게릭병하고 얼음물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얼음물을 이렇게 딱 쓸 때, 이렇게 위축되는, 그 느낌이 바로 루게릭병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온몸으로 펴져가는 거. 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경험하고자 이게 시작됐다라고 그런, 설도 있고요. 근데, 전에도 이렇게 얼음물에 들어가는 이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게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거로 바뀐 거다? 바뀌고, 그러면서 루게릭병을 돕는 이런 취지로 또 바뀐 일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얼음물을 갑자기 확 뒤집어 쓰면 이게 오싹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순간 이렇게 딱 멈추죠 모든 게. 네. 네네. 아주 얼음물이니까.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돈만 내고 말았나 보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이게 동참해 주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기부도 같이 해주시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얼음물을 뒤집어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부를 해라 이런 거죠. 네네. 그런데 얼음물도 뒤집어 쓰고 기부도 하고 그게 아주 관행처럼 돼버렸다면서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루게릭병에 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루게릭병에는 현 씨가 어떻게 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박승일 전 농구 코치가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을 우연하게 선물로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저 또한 처음으로 루게릭병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루게릭병 환우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나도 알게 됐고 그리고 병원 얼마나 시급한지도 알게 돼서 제가 이제 그때 한 1년 동안 강연을 다니고 여러 일을 하면서 1억 정도 모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박승일 선수를 찾아갔고요. 근데 제가 찾아갔을 때는 박승일 선수 벌써 이제 병이 많이 진전된 그러니까 벌써 많이 투병하고 있는 상태여서 의사소통도 따로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가만히만 누워 있었고 눈만 살짝 깜빡거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였는데 본인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 루게릭병 건립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지금 모금은 많이 진행이 됐나요? 처음 2년은 예. 네, 제가 이제 막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랬는데 예. 이게 재단이 없으니까 모금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3년 전에 승일희망재단이라는 재단을 건립하고 저와 박승일 코치가 같이 공동 대표로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재단은 루게릭병 환우분들 지원도 하고 주 목적은 루게릭병 요양병원을 짓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모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됐고요. 네. 네, 지금 얼마 전에 빅뱅의 지드래곤이 자기 생일 날 돕고 싶다고 그래서 8,180만 원을 작년에 이어 또 두 번째로 기부를 해줬고요. 네. 네, 요번에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연결되지는 않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어디에 기부를 해야 되는지 미국 ALS 재단에 기부를 해야 되는지 이걸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승일희망재단 네. www.shop.or.kr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고요. 예. 승일희망재단으로 기부해 주시면 되고 저희도 혹시나 미국 ALS 협회하고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까봐 예. 먼저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한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예. 승일희망재단이 우리나라의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런 병원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을 하면 어떨까라고 그랬더니 예. 그쪽에서 너무나 좋다고 예.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물어봐줘서 그리고 같은 루게릭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응원한다고라는 그런 이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뭐, 안 물어보셔도 되는 일인데, 그냥 또 친절하게 물어보셨군요. 네. 예. 승일희망재단. 승일희망재단입니다. 네. 루게릭병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승일희망재단에 기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하고 네. 같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정혜영 씨도 같이 계신가요? 지금 제 아내가 예. 제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 저는 지금 조금 떨어져서, 예. 전화 못 받으시겠군요. 네네. 네. 그런데 하여튼 시원 씨는 말이죠. 정혜영 씨나 마찬가지로 같이 아주 기부천사라고 불리시는데. 네. 아닙니다. 글쎄, 이제 뭐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린이 재활병원 짓는데도 그냥 또 10,000원의 기적 활동도 하시고, 뭐 제가 너무 잘 알죠. 예. 네, 감사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부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나눔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말 값지고 좋은 걸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과연 내 아이 한 명이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다일까?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사는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보자. 네.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그 넘치는 행복으로 이웃까지도 그 행복을 나 혼자만 이렇게 꼭 지고 살지 말고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에게서 행복은 그냥 나눔은 저에게서 행복의 연장선이에요. 네. 집에 우리 가정의 그 행복을 서서 나누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나누시고 기부하시고 하면 행복하십니까? 네. 네. 항상 행복하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나누는 어떤 현장이나 아니면 봉사할 때 자주 데리고 다녀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너무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누구 주는 거에 대해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또 이제 제 막내 사혜리가 예. 얼마 전에 그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위해서 희망 콘서트를 했을 때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갔어요. 안고 있었는데요. 예. 네. 이제 박승일 공동대표를 만났어요. 네. 네, 만났는데 이제 아이들 4살인데 예.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등치 큰 아저씨가 누워있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굳어있는 모습 보면 약간 겁날 수도 있는데 네. 저에게 아빠 친구 많이 아픈가 봐요. 기도해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빠 엄마 닮아서 그러는군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뭐 이웃에 대해서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어떤 그런 거라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참 좋은 말씀이시네.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솔선수범을 하시니까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네요. 프란시스키 교황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네. 예, 그런 생각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수 시현 씨 부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이 있으시죠? 네, 지금 당장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그 장애 어린이들 위한 어린이 재활병원 짓는 거고요. 지금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2016년 5월달 정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네, 전 마포에. 네, 우리나라 한 100만 명 정도의 장애 어린이들이 조금 더 편한 시설에서 편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이 루게릭병 요양병원 짓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알려야 되나 이렇게 많이 뛰고 있었는데 이런 아이스크 바켓 챌린지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기부, 그러니까 모금까지 잘 연결돼서 빠른 시일 내에 요양병원이 루게릭병 요양병원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절실하고 급하거든요. 네. 목표액이 얼마예요? 요양병원 짓는데? 일단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한 2,500명 정도의 루게릭병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작은 규모로 한 50억 정도. 50억이면 돼요? 아주 큰 규모가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네요. 작은 규모로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여러 개 이제 생겨야 돼요. 여러 개. 하나를 만들어져서.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되기를 기대하고요. 저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매주 저희가 금요일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퀴즈 내는 게 있어요. 이 퀴즈 좀 내주세요. 네. 먼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승일희망재단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퀴즈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뉴욕 양키스의 4번 타자로 베이브 루스와 함께 양키스를 이끌어갔던 전설적인 선수인데요. 몸이 점점 얼어가는 것 같은 희귀병으로 인해 그의 등번호 4번과 함께 은퇴를 해야 했습니다. 훗날 이 병은 그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는데요. 아이스버켓 챌린지가 바로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을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선수의 이름이 바로 병 이름이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지금까지 가수 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깜짝 퀴즈, 가수 현 씨가 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이 아이스 버킷 챌린지 잘 아시죠? 어떤 병 환자들을 위한 것인지, 바로, 이 병의 이름을 가진 야구 선수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LGA SK텔레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냉장고가 필요한 분은 냉장고를 쓰세요. 그러나 프리미엄 냉장고, 2달마다 관리받는 물, 철저한 살균 케어, 얼음까지 바로바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분은 정수기 냉장고를 쓰세요.
냉장고보다 더 필요한 냉장고. LG 디오스 얼음 정수기 냉장고. 네, 국내에서는 박승일 전 코치가 그리고 해외에서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앓고 있는 병으로 잘 알려진 병이죠. 네, 미국 유명 야구 선수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매주 금요일 여러분께 드리는 퀴즈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정답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선물은요, 만파식적 도난 사건의 전말. 네, 9월 5일 저녁 8시 공연 관람권 준비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